안녕하세요, 컴퓨존의 고니고니입니다. 인텔 11세대가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11세대의 성능은 좀 실망적이었는데요, 12세대에서는 과연 반전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12세대 CPU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구조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인텔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성능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빅 리틀 구조를 인텔에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빅 리틀이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CPU의 구성에 빅코어와 스몰코어가 있습니다. 인텔에서는 빅코어를 P코어라고 부르고 스몰코어를 E코어라고 합니다.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P코어와 E코어 모두 사용하게 되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성 같은 고성능이 필요 없는 작업을 할 때에는 E코어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밥을 많이 먹지만 일을 잘하는 애가 P코어, 밥은 적게 먹고 일은 적당히 하는 애가 E코어인 것입니다. 실제로 E코어는 P코어보다 성능도 낮고 클럭도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2세대 CPU의 라인업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PU의 구성은 1코어당 2스레드였고 이건 P코어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E코어는 1코어당 1스레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9-12900K는 8코어 16스레드의 P코어, 8코어 8스레드의 E코어로 구성되어 총 16코어 24스레드가 되었고, i7-12700K는 8코어 16스레드 P코어에 4코어 4스레드 E코어 구성으로 총 12코어 20스레드, i5-12600K는 6코어 12스레드 P코어에 4코어 4스레드 E코어 구성으로 10코어 16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세대 엘더레이크는 11세대까지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14나노미터 공정에서 벗어나 인텔 7 공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게 바로 인텔 10나노미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7나노미터가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지만 공정은 10나노미터이고 AMD의 7나노미터와 성능이 같아서 이름만 7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의 크기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1세대 CPU와 비교를 해보면 가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세로 사이즈가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PU 소켓에도 변경점이 있는데요, 11세대에서는 LGA 1200 소켓을 사용했지만 12세대에서는 LGA 1700 소켓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켓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새로 구입하셔야 하고 쿨러도 일부 제품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능을 더 끌어올려줄 것 같은 메모리, 즉 램을 DDR5와 DDR4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면 DDR4랑 DDR5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거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동시에 사용하실 수는 없고 DDR5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있고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따로 출시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세대 엘더레이크에 변경된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성능을 알아봐야겠죠? 테스트에 사용한 사양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사양의 메인보드인 에이수스사의 프라임 Z690A 제품의 경우에는 쿨러 장착부의 타공이 이중으로 뚫려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쿨러들도 별도의 브라켓 장착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바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5-12600K입니다. i5-12600K는 6코어 12스레드 P코어에 4코어 4스레드 E코어를 탑재해 총 10코어 16스레드입니다. 먼저 CPUZ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그래프 두 개는 AMD CPU이고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 두 개가 인텔 CPU입니다. 바로 전 세대인 11600과 비교해보면 싱글코어는 약 20% 정도 향상이 있고 멀티코어는 약 60%의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스파이입니다. 타임스파이에서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 세대와 비교하게 되면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인데요. 5600X와 비교해서 약 50%가 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 전세대인 11600과 비교하게 되면 2배가 훨씬 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3입니다. 12600K가 11600과 5600X의 싱글코어를 약 20%, 멀티코어는 약 50% 넘게 차이를 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밍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테스트한 그래픽 옵션은 최상위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테스트한 그래픽 옵션은 레이트레이싱이 빠진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그래픽 옵션은 모두 울트라로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i9 12900K의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i9 12900K는 8코어 16스레드 P코어에 8코어 8스레드 2코어를 탑재해 총 16코어 24스레드입니다. 먼저 CPU-Z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전세대인 11900K와 비교하면 싱글에서는 약 18%, 멀티에서는 약 70%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5900X와 비교하게 되면 싱글은 약 22%, 멀티는 약 1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스파이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대인 11900K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입니다. 시네벤치 R20에서도 전세대인 11900K보다는 약 70% 정도의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5900X와 비교해서는 약 23%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3입니다. 시네벤치 R23에서는 11900K와 비교해서 싱글은 약 20%, 멀티는 약 6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900X와 비교하게 되면 싱글은 약 25%, 멀티도 약 25%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이밍에서는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테스트한 그래픽 옵션은 최상위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테스트한 그래픽 옵션은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빠진 울트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테스트한 그래픽 옵션은 모두 울트라를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 12세대 CPU 엘더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견적 구성하기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탑재된 컴퓨존 추천조립 PC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견적 구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컴퓨존 추천조립 PC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컴퓨존에서 11월 30일까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와 행사 중인 수냉쿨러를 함께 구매하시면 10% 즉시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네, 성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잘 나온 인텔 12세대 CPU 엘더레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